18세기 말 19세기 초반 프랑스 모파상이라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 인극인데요. 원래 모파상이라는 작가는 남자인데 이 공연은 여성 2인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파상이라는 실존 인물이 말년에 매독 때문에 신경증을 심하게 앓다가 사망하게 됐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환상을 보는 모파상이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고통이란 무엇인가, 고통을 과연 이해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연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이 실제로 관객들이 극장에 찾아와서 볼 수 있는 공연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해서 영상을 통해서 공연을 보게 되는데, 사실 공연이라는 것은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 극장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공연 예술이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현장성, 일회성인데, 카메라로 공연을 담게 됐을 때는 공연 예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창적인 매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 영상에 담기는 연극이 실제 극장에서 보는 것만큼은 또 안 되겠지만 공연장에서 보는 것과 가까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뒀고요.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시대도 지금과 다르고 인물들도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 처음 봤을 때는 현재의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고,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만큼 자신을 이해받기를 원하는가, 결국엔 소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인들이 늘 가지고 있는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 이런 것과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은 껍데기는 모파상이라는 실존 인물,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신경증이나 어떤 환상,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의사와 모파상의 어떤 대립구도지만, 실제적인 이야기는 우리는 진정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고통을 겪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파상에 대한 고백이라는 작품에서는 모파상이 겪고 있는 신경증이 실제로는 이제 매독으로 인한 병이었지만, 껍데기는 그런 신경증이지만 신경증을 은유로 해서, 메타포로 해서 그가 겪고 있는 고독이나 몰이해, 우리는 누구나 다 저마다의 고통이나 어떤 슬픔, 그리고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누군가에게 쉽게 이해받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성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톤 체홉이라는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물론 모파상이라는 실제 인물은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저는 이제 은유적인 장치로서 우리가 누구나 겪고 있는 외로움이나 상처,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자기만의 고통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극장이란 공간은 일루전, 환상을 만들어내는 공간인데, 그 환상 속에서 어떤 진짜를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창작자들이 분명히 이것은 약속된 행동이고 작가가 쓴 실제하지 않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위하는 배우, 그것을 준비한 조명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소품 디자이너, 작품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가까운 밀도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순간이 이루어지면 관객들은 스크린에서 또는 무대에서 진짜의 버금가는, 또는 진짜를 뛰어넘는 현실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추구하는 한 지점인데요. 매력적이라고 느껴져요. 일단 이 인극은 배우 2명만 등장하는 거죠. 일단 배우 2사람이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한번 공연이 시작하면 공연이 끝날 때까지 대부분의 이 인극은 희한하게도 배우들이 퇴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한번 등장한 배우들이 공연이 끝날 때까지 무대를 이렇게 다 채우죠. 이상이 있는 등장인물들이 있는 작품들에 비해서 밀도가 훨씬 더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더 인간에 대한 깊은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등장인물들 많은 작품들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주인공과 이제 보조 인물들이 나뉘게 되고, 보조 인물들은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기능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공의 상황이나 주인공의 갈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단면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반면에 이 인극 같은 경우에는 딱 인물이 2명밖에 없고, 이 두 인물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되게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배우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고 흥미로운 작업이고, 연출에게 있어서도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배우들과 되게 좀 긴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극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 인극 작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관객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우들의 호흡이나 배우들의 어떤 대사의 톤,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연극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예술인데요. 그래서 연극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장성, 그리고 오늘 벌어진 공연은 내일과 똑같을 수 없는 일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영상으로 담기게 되면 사실 이 두 가지의 연극만이 가지는 특성이 사실 사라지죠. 그래서 사실 이번 작업에서 처음 저도 시도를 해보는 거고, 이 프로젝트 자체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건데, 원래 이제 연극은 관객들이 무대에서 벌어지는 것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만큼 보고 싶은 때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배우가 내 눈앞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어도 나는 좀 저기를 보고 싶어. 그러면은 다른 배우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선, 가장 큰 특징이 관객이 자신의 시선을 원하는 곳에 둘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분기를 이제 사용자가 또는 뭐 관객이나 이제 보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인터랙티브 콘텐츠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게임이죠. 요새 나오는 게임은 대부분 이제 멀티엔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캐릭터가 맞이하게 되는 결과도 이제 다르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제가 이번 작품에서 선택했던 것은 멀티 엔딩보다는 내가 원하는 곳을 원하는 만큼 보는 그런 시선의 자유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모든 씬에서 그럴 순 없어서 분기점에서 이제 몇 가지 선택지를 두고 관객이 기존의 연극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시선으로 공연을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몇 가지 선택을 해서 좀 다른 앵글로 공연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이번이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서 이 다음 작업, 또 이 다다음 작업에서는 좀 더 영상으로 담긴 연극이 실제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다다를 수 있는, 또는 좀 더 확장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도의 첫 번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모파상에 대한 고백이 물론 중간에 이제 컷이 나뉘기도 하고, 또 이제 분기점이 있어서 어떤 큰 흐름에서도 좀 끊기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저희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께서 이 연극이 갖고 있는 어떤 큰 흐름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작은 바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